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였습니다. 변호사님,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법률 이것저것 얘기하시려는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법률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목사님들이 법률에 대해서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그 권위가 잘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또 낯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계속 좀 목사님들께 권유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이 가서 차별금지법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지만 걱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실천한다고 하면 차별로 못다니 이걸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동성애 반대를 말하고 성경을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이 차별이라고 하니 이거에 지금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주 끝까지 저항할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게 뭐 사람 차별을 막는 거지 뭐 동성애 반대하고 성별 변경 반대한다고 처벌하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 보건법률가회에서 만든 정의당 차별금지법원의 반성경성과 위험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 가셔서 인터넷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송부 드립니다. 뭐 한 권에 뭐 8,000원 정도의 보급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정도를 차별로 본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보면 동성애가 비정상이다라고 상담해 주거나 이성애가 정상이다. 또 인간은 남녀가 만나는 게 정상이다. 결혼이. 이 정도도 말하면 범법으로 한다니까. 여기 보고서가 다 있어요. 홍성수 보고서, 조여울 보고서 무슨 이런 논문들이. 이걸 딱 찍어주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 정도만 표현해도 범법자로 만들면 이거는 뭐 가치관 독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굳이 보고서를 말한다면 여기 23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설명해줘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뭐 우리 신앙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를 범법자로 본다는데 우리는 신앙수 차원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순교의 각오로 단호한 의지를 전하면 그 강렬한 의지가 전달돼서 제가 보기엔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목회도 바쁜데 언제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나는 국회 찾아가고 정치적인 목사처럼 인식된다.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때야말로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지역 통치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때다.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신앙적 고백을 하고 신앙서의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짐없이 지역구에서 만약 면담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쉽게 막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선거가 생각보다 취약점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구 당선 때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면 1,000표, 2,000표 차이로 다음 선거 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압박을 당연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보면요. 물론 세상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들처럼 전국에 단독 건물이 올라가 있고 주일, 수요일, 매일 새벽, 금요일 밤 이렇게 오프라인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단체가 전국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우리가 TV에 나오는 유명 시민단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라고도 뭐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세상에 이런 단체가 어딨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들을 저희가 물론 이제 잘 하시겠지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평신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목사님께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목사님께 수락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께 설득 내지는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현장으로 나가게끔 목사님들을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첫째는 우리가 이것의 절박성, 중요성, 정말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안 옮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지난번에 그 1인 시위를 제가 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지도부가 먼저 헌신하고 이런 추운 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당신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만나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해달라. 그것이 이 법은 하나의 공권력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요.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그걸 만약에 발의하게 되면 우리가 맞불 작전으로 국회 청원을 하려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목사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정말 그 국회의원을 만나게 되면 국회의원을 꼭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정말 그거를 표현만 하면 지금 이 시대는 피해자가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피해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 아주 안 좋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행동만 하면은 말만 하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들 훌륭하시지만 성향상 이거는 목회 활동이랑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주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도분들이 먼저 불받아서 정말 뭐 1인 시위도 동참하시고 서명운동 동참하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아니 목사님 저 진짜 저는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해서 목사님한테 이 불을 막 붙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회 가보니까 기런평 교수님이라고 연세 지긋한 교수님도 영화에 1시간 동안 아침에 서 있으시더라. 저번 시간 얘기하신 것처럼 뭐 40분 하니까 발이 얼어가지고 20분 동안 진짜 고생하고 아니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장로님이시잖아요 교수님. 목사님은 장로님보다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불 붙이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생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조금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용기를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도 마음은 하고 싶은데 했다가 혹시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냥 심하게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어떡하나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시던 중에 정말 불받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가셔서 막 하자라 그러면은 그래도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구나. 조금 뭐 몇몇 성도들 중에 조금 약간 좀 뭐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심하게 나오면 나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교수님. 그리고 그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하면은 국회 청원 넣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진평년 임시총회를 하면서 대표도 바뀌면서 이 100만인 서명운동, 평등법 반대 100만인 국회 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서명지도 보내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걸 이제 서명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국회를 제출할 때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했듯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이번에는 소개를 받을 때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당연히 받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정말 여야를 다 합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잘 이제 민주당 의원도 설득을 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은 그걸 하지만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그래도 발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해서 지금 뭐 그 앞에 텐트도 치고 삭발도 하고 하여튼 우리의 결사적인 마음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교회가 망하는 건데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추가로 좀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막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악법에 누가 나서야 되는가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나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반성경적 반교회적 악법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과 맞서 싸우는 건 절대 정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수호 차원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을 강요하는 법으로부터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돼서 깨어나서 이 법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될 텐데 뭐 그렇게 엄청난 막 최전선에 와서 막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특히 목사님들이 한 뭐 3, 4, 5 모여서 찾아가겠다. 요것만 해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엄두를 내주시는 거. 교회에 대한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뜻 모으는 서너 명만 모아가지고 여러 명 다 모을 필요 없이 서너 명 마음 맞는 목사님들과 이 계시면 장로님들보다 특히 목사님들을 굉장히 사실은 만나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큰 재산 가지고 큰 사업장 하는 장로님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교회라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면담팀을 구성해서 나아가는 거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주십시오. 이래서 바쁩니다. 그러면 서울의 의원회관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오지 마라고 안 합니다. 의원회관 가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가서 방문증 뜯고 가면 잡히면 금방 이렇게 면담이 잡힙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내기 때문에 조금은 말문이 막히실 것 같아서 옆에 누가 법률가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보건법률가회에 연락 주시면 형편이 되는 변호사들이나 법학 교수님들이 입회해서 대화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보기엔 현재 직계 한 240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저희가 한 6, 70명은 좀 만났다고 보는데요. 아직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이 차별금지법 갖고 목사님도 한 번도 안 만난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 국가 한 사람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역구의 목사님들을 면담 안 한 의원들이 대한민국엔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운동만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집단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운동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문제다. 그래서 가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하실 말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는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야, 되겠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믿음이 막 생깁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